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그 엊그저께죠. 밤사이에 이제 큰일이 났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네요, 진짜. 뭐 그래서 또 공교롭게 또 금융버블 붕괴라는 제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시류에 영합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읽었거든요. 읽고서 이제 약간의 이제 내용 정리를 하고 PPT를 하고 이제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할까 좀 고민하던 찰나에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이제 공격 이제 전쟁이 됐다는 또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계속 그런 거 찾아봤던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을 왜 공격했으며, 왜 그동안에 뭐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또 왜 그렇게 됐으며, 제가 국제 정세에 너무 관심이 없었었나 봐요. 음. 최근에 좀 분위기 안 좋다는 얘기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나니까 그동안에 얘네들이 왜 그렇게 좀 감정이 안 좋아했고, 외교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는지를 좀 찾아보게 됐고, 핵이기도 하고,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더 큰 뭔가 시나리오를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핵도 핵인데, 그걸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서로의 어떤 그 이권 다툼? 뭐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런 거 이렇게 또, 물론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 원유가 또 뭐 이게 결국엔 국제적으로 뭐 미중 전쟁의 뭐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AI 전쟁에 엮어갖고.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 예, 그건 확실히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무슨 해협인가가 그 산유국들 지나가는 통로인데 거기를 지금 이란의 접경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당연히 그쪽이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란도 그런 국제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카드를 쓸 것 같고. 근데 다시 한번 느낀 건, 정말 결단력, 이걸 결단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까불면 그냥 몇 번은 물론 그동안에 계속 협상 카드를 하고, 실제로 핵시설을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핵시설을 다시 재건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보도 자료에서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경고를 한 거잖아요. 꿀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한번 핵시설을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세 군데 핵시설을. 근데 얘들이 그냥 그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강경하게 했는데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제 협상 카드로 나서서 이제 좀 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시 재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강하게 나간 게, 얘네는 이제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애들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이쪽이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미 그거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다는 움직임 자체가 그 미국의 심기를 매우 거스리는, 그래서 얘네들은 충분히 그동안에 경고도 했고, 그래서 강경하게 핵무기 시설만 이렇게 핀셋처럼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들이 또 다시 해? 그러면 더 이상의 이제 그건 없었던 거죠. 그럼 계속 그동안에 언론에 나오기를 뭐 협상을 계속 하네 마네 했던 거는 약간의 의표를 찌르기 위한 거죠.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약간 뭔가 계속 첩보를 받았겠죠. 정보를. 그 히메네스인가 뭐 하고 지휘부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얘네가 뭔가 계속 방심하거나 긴장하거나 경계를 좀 늦췄을 때 그때 의표를 찌르기 위한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너 우리 이제 안 쌀 거야. 협상하자. 이렇게 해놓고서 찌르는 때가 그렇잖아요. 나 이제 너 공격할 거야 하면 얘가 바짝 긴장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특수팀도 가동할 거고 그럴 거다. 이렇게 악수를 내밀고 좀 시간을 갖고 우리 협상을 좀 길게 좀 해보자라는 뉘앙스처럼 흘려놓고 들어오는 그건 제 내피설이고요. 예. 그래서 금융위기, 뭐 이게 금융 위기 폭락까지는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그 해협을 그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유가 상승이 오면 아마 금리 인하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가 상승이 되게 되면 관세도 좀 그렇죠. 그럼 미국 물가가 지금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PPI 지수인가?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엄청 올랐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생산자 지수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뭐 금리 얘기 뭐 이런 저기 뭐 경제머리가 필요한 그런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의 번째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과제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관리.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도로만 보면 이게 제일 커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걸 2%대에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미국이 이게 조금 2%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금리 완화 해가지고 이렇게 양적 완화 해가지고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돈을 돈이 풀리면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이 돼서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활유 역할이죠. 경제의 윤활유 역할. 근데 그 역할이 끝내면 이걸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테이퍼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돈을 끌어와야 돼. 이 돈이 계속 돌게 내버려 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버블로 가는 거거든요. 예. 돈을 푸는 궁극적인 원리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 올리고 주식 가격 올리고 그게 아니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거예요. 소비.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것도 그겁니다. 소비 진작이에요.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 돈을 푸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부작용이 심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본주의라는 메커니즘에서 핵심 앞바퀴 뒷바퀴가 뭐예요? 생산과 소비예요. 계속 생산이 늘어야 자본주의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 생산을 했어요. 이거 소비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재고가 쌓이겠죠? 그래서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앞바퀴, 뒷바퀴의 이 자전거가 자본주의란 자전거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본주의 메커니즘이에요. 소비 지상주의예요. 그래.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잘 돌리기 위해서 뭐예요? 금리, 화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앞뒤에 체인처럼. 이게 금융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생산과 소비를 뭐라 그래요? 이거 실물 경제라 그래요. 이 돌아가게 하는 걸 뭐예요? 금융 경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돌리면 어떻게 얘가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예, 얘가 오히려 이끌게 리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 예, 너무 실물 경제. 이 책이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슈랑 어떻게 또 맞물리긴 했는데 헤드라인을 좀 보면 생존하는 금융 버블이라는 거예요. 이 버블이 자본주의 체제다 보니까 항상 상존한다는 거예요. 버블은 계속 껴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진정한 장기 투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 책도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관련된 주식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 두 가지로 해요. 마켓 타이밍 전략이라고 하죠.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는 이걸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고 바이 앤 홀더 전략이 이게 장기 투자거든요. 예. 이제까지 봤던 제가 적어도 읽었던 책 중에 두 개는 이걸 해요. 마켓 타이밍. 여러 가지 사인이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처럼 버블이 올 것 같은 조짐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으면 그때 팔고 하락권이 이렇게 이걸 버티려고 하지 말고 지나고 이제 회복 기미가 보일 때 그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책이 있었어요. 하락장은 대박이다랑 내일의 부부 오메라가 편에서는 나스닥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 나오면 불황의 시작이라고 사인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은 대박이 있다. 여기에서는 뭐 버핏 지수랑 여러 가지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처럼 마켓 타이밍을 좀 보면서 해라. 그게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바이 앤 홀더 전략은 어차피 저 상승장과 하락장은 오는 걸 개인이 예측을 할 수도 없다. 기관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정확한 시기를.
근데 요 상승할 때 요때를 놓치잖아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요거를 놓치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참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읽은 책의 80%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개인 투자자가 저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빼고 넣고 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 저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예.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파티가 열렸다면 광란의 파티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파티는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5분만 더 있어, 5분만 더 있다가 하다가 끈적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고요, 이걸. 근데 파티장에서 나왔는데 제가 나온 뒤에도 뭐 1시간을 더 해. 그 후회가 남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또 불장이 올 때는 그럼 나 저번에 너무 일찍 빠진 것 같아. 좀 더 있어 봐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애초에 저 타이밍을 뭔가 가늠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요. 예. 저는 이제 또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 투자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마켓 타이밍보다 바이 앤 홀더 전략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약간 장기 투자 방식이죠. 요 장기 투자란 말 한마디로 좀 길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볼게요. 사카미 아스토라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몇 권을 썼어요. 예. 이렇게 제네바 나오시고 뭐 하고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사카미 펀드. 이게 그 일본의 잃어버린 80년대 이후에 버블이 끝나고 나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불황이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사카미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일본판 피터린치의 마젤란 펀드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 일본판 피터린치 마젤란 펀드라는 거죠. 물론 마젤란 펀드가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200%가 넘어가니까. 근데 얘도 뭐 90%가 넘어가나 막 그럴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3,400억에. 고객 수 11만 명. 근데 이게 이 책이 22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더 늘어질 거예요, 이거보단. 예. 그래서 이렇게 책을 여러 권을 썼어요. 그래서 요 책이 좀 더 유명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걸 좀 보기로 했죠. 저희가 이제 지금 미국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지금 높아가지고, 저도 타이밍을 재려는 건 아니고, 만약 붕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그런 차원에서 요 버블 붕괴라는 테마로 책을 좀 빌려서 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인이고, 일본 작가분이 일본 관점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그 경제 현황을 얘기하면서 일본 경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긴 한데, 근데 그 금융 붕괴 요 버블 요 사이클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9개의 챕터로 돼 있고요. 22년에 쓰였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때 이제 막 경기 부항을 위해서 여러 그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전 세계가 지금 저금리 정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 그 V자 회복을 한 이후에 요때 이제 처음 쓰여진 거거든요. 예, 그때도 이미 이때도 버블에 이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미 전 세계 금융이 너무 그 금융 완화 정책을 코로나 이후에 하다 보니까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예. 그리고 버블은 계속 상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됐죠? 지금 26년이 왔죠. 그 시기적절히 이게 풍선이 빵빵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빵빵해졌는데 어저께 뭐예요? 또 전쟁까지 났죠. 예. 근데 제가 또 챗 GPT랑 제미나이 찾아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전쟁 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트리거가 되진 않아요. 예. 특히 미국 내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 이렇게 하는 거는 미국의 글로벌 폭락의 트리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조금, 왜냐면 미국 경제가 워낙 크고 지금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산유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의 그 안전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 뭔가 트리거가 있어서 이렇게 발동이 돼서 폭락에 뭔가 트리거로 되면 모를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미국은 이렇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번 이 전쟁이 전쟁이라고 해야 돼. 뭐 하여튼간 그게 미국 금방 또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뭐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역대급 뭐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이런 상황 봤어도 미국 증시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긴 했지만 금방 또 치고 올라갔다. 네. 그래서 워낙 소비로 돌아가는 국가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 소비가 그렇게 계속 잘 돌아가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총 9장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6장, 7장은 조금 좀 빼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약간 조금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버블이 생기는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버블 붕괴, 금융 붕괴가 이후에는 어떻게 될래가 이제 8장, 9장이에요.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사악함의 펀드를 하다 보니까 액티브 운용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조금 메시지를 주긴 해요. 그 S&P 500 같은 거는 패시브 운용이잖아요. 예. 액티브는 이제 본인들이 핀셋처럼 찝어가지고 골라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 가치주 투자, 바이 앤 홀더죠. 약간 이 가치주 투자랑 장기 투자는 조금 다르긴 해요. 예. 일단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빨리 좀 들어갈게요. 예. 지금 좀 뭉숭해서, 예. 계속해서 팽창하는 세계 금융 시장이라는 거죠. 이게 글로벌 금융 시장이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노벨 경제학상이라고 유명한 상이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의 상 같은 건데, 어느 순간 이 경제학상이 이게 뭐 그다음에 합리적 기대 이론, 무슨 이론, 통화주의 이론, 무슨 게임 이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관점들이 글로벌을 아우르는 관점들이 다 많이 나오게 돼요. 예. 이 처음엔 하나의 모델이다가, 예,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실제로 경제학자들도 폴 크루그먼이라든지 루빈이라든지 약간 그렇게 어떤 글로벌의 어떤 역학관계를 알고 있는 피터 스톰, 뭐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경제 어떤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폴 크루먼이, 그래서 외교, 정치 외교, 국제적 관계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하고,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인데 명예교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을 해서 닥터 둠이라고 하죠. 퍼트 스토머. 요번에도 또 얘기했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했나? 근데 그런 분들의 예언이 꼭 적중하지 않아도 왜 그분들의 예언을 이렇게 하냐면, 그분들은 경제를 오랫동안 거시경제를 오래 봤고 어떤 국제적 관계에서 그분들 말고는 그런 말을 했을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아무나 붙잡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나마 그쪽 어떤 거시경제 큰 흐름을 오랫동안 봐왔던 그 대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참고할 필요는 있긴 해요. 막 특정해서 막 믿을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셨던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듣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금리는 경제의 온도계란 말,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 자체가. 금리가 높다는 거 뭐예요? 경제가 지금 과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높으니까 어떻게 해? 금리가 높아? 그래서 돈을 회수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금리의 이 움직임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리가 낮아. 어떻게 된 거죠? 경기가 좀 침체됐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활황하겠다.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요 정도는 기본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 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당연히 요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건. 지금 어떻게 돼요? 저성장 저금리 세계죠. 그래서 이게 저금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예전에 돈을 빌릴 때 10% 하다가 5%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빌리기가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이 돌고 내가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죠. 경기 부양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많은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요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요. 금리 인하를. 근데 이게 뭐예요? 과도하게 공급된 유동성은 여기서 이제 돈이죠. 돈이 풀린 거죠. 자산 가격의 상승과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이 풀린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그게 테이퍼링이라는 전략이거든요. 그걸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죠?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상대되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하나만으로 글로벌 금융 웬만한 거 다 해요. 무슨 속보도 그렇고 증권 앱도 그렇고 점점 더 편리해집니다. 온라인 금융 정말 큰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편의성은 높아져. 돈은 더 많이 쌓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뚜기 떼 투자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메뚜기 떼 투자자. 우르르 우르르 몰리는. 이렇게 이해들이 하면 뭐예요?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오를 놈은 요 정도 오르게 더 오르고요. 하락할 놈은 더 하락해야 되죠.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게 변동성이 크면 여러분들 이게 안 좋아요, 원래.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감정이 사람도 똑같아요. 조울증 있으면 어떡하죠? 조현병이 있거나 조울증 있으면 감정의 기복이 크면 그 사람을 대처하기 힘들잖아요. 조금까지 같이 웃고 떠들고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울어, 애가. 조금 무슨 말 했더니 갑자기 막 삐지고. 그렇게 약간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이 시장의 비효율성이 커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 막무가내식 투자, 이런 묻지마 투자.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과 버블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스피도 그렇죠. 지금 난리 났죠. 불꽃 쏟고 있죠, 지금. 어쩔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불꽃 솟는데 이거 불꽃 솟는 거에 해서 공매도도 지금 엄청 많이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투자자는 이거 두 개 다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공매도를 잘 해라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결국엔 이게 커져요. 이게 빈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예,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뭐죠?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있죠. 일장에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금융 시장의 현황이 이런 기조로 지금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 화폐, 풍부해진 화폐.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 크게 되는 현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무슨 수련회 가시면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근데 캠프파이어 한다고 이렇게 장작들을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작들이 그냥 불 붙이면 잘 안 붙어요. 아무리 마른 장작이라고 불러도 그 짧은 시간에 확 안 붙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요? 이거를 휘발유에 적셔놔요. 휘발유를 뿌려놓는다든지. 그랬을 때 불이 확 붙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휘발유에 젖은 장작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예. 일장은 그런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하고요. 버블 위에 버블을 쌓고 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글로벌 세계 금융이잖아요. 이게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얘의 변동성 커졌죠. 얘의 변동성 커졌죠. 얘의 변동 커졌죠. 이게 넘어가면서 국가 간의 금융 거래가 많아지면서 이거 하나 자체가 또 더 큰 버블이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미치고 이게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꽃의 버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수로 해볼까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가다가 버블 한번 오고 이렇게 가다가 뭐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보면 한 번 이렇게 폭락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은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에 변동이 없고 이 통화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이 될 여지는
상존한다라는 거예요. 상존. 언제든 다시. 이게 그래서 돈이 늘면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돈이 줄면 이렇게 되고, 통화량이 줄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버블의 정의를 특정 자산의 가격이 실질적인 가치 훨씬 뛰어넘는 가치, 가격은 가치랑 원래는 일치해서 나오는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예를 들어서, 순대국밥이 9,000원이에요.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시장에서 형성된 공통된 의식이거든요. 예. 버블이 끼기 시작해요. 뭐, 10,000원, 11,000원, 20,000원, 막 30,000원 올라간단 말이에요. 순댓국이라는 아이템의 본연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죠. 예. 대부분의 정부가 재정 지출로 경기 부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해 그 예산이 부서별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가계부처럼. 그래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IMF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외화금 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수출, 수입, 재정 적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집안 살림을.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처럼 이렇게 하고 국가가 이렇게 하고 국가 부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민들이 실제로 소비가 늦는 게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 적자도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정부들이 어떻게 해요?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리 이 조작하는 메커니즘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버블 붕괴 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 완화, 저금리로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도 이게 쓸 돈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가 막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막 인프라를 짓고 뭐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정부가 먼저 나서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이 얘기죠, 이게. 이게 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자본주의, 많은 국가들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환경에서는 어떻다? 버블의 가능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돈이 풀렸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풀어준 이유가 뭐예요? 가서 너 더 많이 돈을 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연의 정책 효과예요, 이게. 이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너 더 많이 투자해. 더 많이 투자해서 사람들 더 고용 많이 해. 고용 많이 하면 이 사람들 월급 줄 거잖아요. 월급 받으면 이 사람들을 먼저 다시 소비해. 이게 금리를 인하하는 정방향의 효과예요. 소비를 많이 하면 뭐죠? 자본주의 자전거에 뒷바퀴가 도니까 앞바퀴도 돌리겠죠? 그럼 생산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이 다시 생산을 늘리면 뭐죠? 다시 고용을 늘리고, 다시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이게 금리를 낮추는 이 체인을 돌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흐려졌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하면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자산 쪽으로 가요, 이게. 예. 그래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자산으로 몰리게 되고 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실질적 가치를 넘어 버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빵 하나 더 사고 더 하라고 했는데 이 돈을 이쪽으로 안 써. 어디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돈을 많이 쓰고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여윳돈이 있다 보니까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껴서라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쪽 가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소비를 하기보다 내가 이 돈을 아껴서 나도 주식 투자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는 이 메뚜기 투자자들이 더 늘죠. 그럼 얘 어떻게 돼요? 더 오르겠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돈으로 들어오는 것도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하는데 얘가 뭐예요? 레버리지를 또 땡겨요. 그러면 더 오르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버블이 만약 되게 되면 이성이 마비돼요.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자본시장에 이 금융시장에 돈이 많았잖아요. 돈이 깔렸단 말이에요. 깔리는 거예요. 돈을 누가 빌딩 위에서 돈을 막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죽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업이나 기관도 이 풍족해진 돈을 끌어오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뭐요? IPO 하고 뭐 하고 자회사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 버블 비전이란 말 나왔죠? 미디어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얼마가 풀렸고 지금 몇 퍼센트가 올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포모가 생기겠죠. 포모. 아, 나 이거 왜 들고 있지? 저 불기둥 들어가는데 나도 들어가? 얼마 전에 이슈 나왔죠. 신혼부부 3억 전세자금 삼성전이랑 하이닉스 1.5억, 1.5억 들어갔다고.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과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현명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 음? 그 전에 이제 하이닉스 뭐 영끌해갖고 4.5억인, 4.4억인가 5억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참여 자만에 빠져 버블이 가속화된다는 거. 어떤 애들이 이런 애들과 함께 이런 애들이 레버리지 쓰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블이 올 때 야 이런 걸로 버블이 오나 싶게 되게 사서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시장 자체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풍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빵빵하단 말이에요. 빵빵하다. 계속 터졌는. 근데 이제 조그만 오핀 있죠. 핀. 송곳 하나만 커도 터지게 돼 있거든요. 이미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요거긴 해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우리나라도 그래요. 19년, 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락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금리 인상했어요. 주담대 이게 올리면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강남 쪽에서도 지금 집값 하락된 매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보유세 올린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뱉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면 이미 이성이 마비된 시장이잖아요. 사람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인식, 광기, 공포 이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극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이벤트 하나만 있어도 이게 갑자기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손쓸 틈 없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이미. 왜냐면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금리로 연결돼 있어요. 한쪽에서 무너지면 연쇄 도미노가 나는 거예요. 왜 서로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영혼의 짝짓기처럼 레버리지 돼 있고 미수 돼 있고 어디 돼 있고 얜 누구랑 돼 있고 얜 누구와 매출 구조랑 돼 있고 이렇게 서로 풍족해진 이 돈을 서로가 너도 나도 이렇게 막 서로 막 영혼의 짝짓기처럼 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쪽에서 이렇게 균열이 크랙이 가기 시작하면 이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폭락이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순식간에. 슬슬 와서 이제 내가 빠져나가게 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를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불이 확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죠 뛰쳐나가려고 하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고 압사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이 하락이 계단식 하락이 오기도 해요. 왜냐면 이 하락 온다는 걸 계속 저가 매수 기세로 뭐 올리기도 해요. 근데 결국엔 이 애들도 어느 임계점이 딱 지나잖아요. 관망세로 바뀌면서 진짜 이제는 하락할 것 같네 그러면 쭉 빠져요. 제가 말하는 거 이 쭉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본격 하락장이 오기 전에 계단식 하락이 오기도 해요. 전조 증상이. 근데 이 계단식 하락이 올 때 전고점을 뚫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이거를 받쳐주는 상승을 받다는 신규 자금 유입이 이미 모멘텀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이때 너무 많은 세력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얘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해서 좀 사주는데 이 반등을 하는데 이게 전에처럼 힘있게 뚫질 못해요. 예. 뭔가 진짜 정책이 센 게 나오든지 저금리를 뭐 어떻게 하든지 다시 올라오지 않는 한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매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보겠죠. 그 성장이 힘이 약한데 이렇게 인식이 박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인하를 못 하겠다. 금리를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금융 비용이 커지잖아요. 이때부터 쭉 빠지는 거예요.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제히. 그러면은 파티장에 불 꺼진 것처럼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손쓸 겨를 없이. 예. 그러면 그때 무슨 사인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연체, 체납, 압류, 실적가 요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이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끔 뭐 블루홀이라든지 뭐 사모펀드가 뭘 나갔다는 둥 약간 요런 게 한두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미국 기사들 보시면 뭐 무슨 사모펀드가 뭘 막았다는 둥, 뭐 실적이 어떻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저렇게 잘 나오는데 떨어지는 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의심과 불안에 씨앗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죠. 예. 버블 붕괴의 금융 완화를 통해 이렇게 버블이 이렇게 했다가 꺼졌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초식을 쓴다는 거예요. 금융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 나오잖아요.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대규모로 뭐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역할이 나눠진 거긴 하죠. 옛날 뭐 저희 뭐 새마을운동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그때는 뭐 금융 시스템이랄 게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죠. 지금은 각 금융 시스템이 다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불수습을 위한 금융 완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버블에 불수하는 거죠. 이게 2장에서 핵심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버블 오면 꺼지고 버블 오면 꺼지고 버블 오면 꺼지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트렌드가 아닌 뭐죠? 사이클을 보라고 하잖아요.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성급한 사람의 부가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전되는 게 뭐냐? 주식시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참고 견디는 이 과정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저도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주변에 이거를 겪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걸 왜 많은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블의 하락장과 이 상승 요거를 버티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랑 요 상승 요 회복장이죠. 하락장. 이게 5년 3년 됐는데 이거를 왜 못 버티냐. 이론적으로는 버틴단 말이에요. 왜 못 버티냐. 이걸 버텨주는 핵심이 뭐예요? 현금이에요. 여러분들 현금이에요. 현금이에요, 여러분. 이걸 버티게 해주는 게 현금. 근데 어떻게 됐죠? 많은 이 메뚜기 투자자는 현금 어디다 때려박았어요? 여기다 때려박았죠. 근데 이걸 버틸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걸 버텨낼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락장을 버티는 건 결심이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게 포트폴리오의 핵심이에요. 레이 달리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어디든 통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라고 레이 달리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락장이면 하락장대로, 상승장이면 상승장대로 어디든 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그러면 그게 만들어 놓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버티면서 뭐예요? 계속 우상향하는 거죠. 이게 레이 달리오의 만능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예, 제가 그거는 자세히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포트폴리오 했죠. 예. 여러분들 하락장에 대비하면 마음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현금 몇 프로, 내가 주식은 몇 프로로 해놓고 채권은 어떻게 안전자산 해놓고 스탠바이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이런 조짐이 보이면. 근데 많은 이 메뚜기 떼들은 어떻게 해요? 분량 뽑는다고 여기다 다 때려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 꺼졌단 말이에요. 파트장에 불 꺼졌어요. 후레쉬 들고 있었는데 후레쉬가 없는 거야.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상태가 아닌 거죠. 짧게는 1, 2년, 길게는 막 8년, 10년 갈 수 있다고요. 회복장까지,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이거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예? 이 사이클을,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이 사이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한 명도 없죠. 아까 같은 그런 얘기, 뭐, 찰리 먼거가 했던 얘기,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 투자 구루들이 했던 얘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아요. 아는데 왜 못하죠? 이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실행을 안 해 놓잖아요. 왜? 탐욕과 과욕에 눈이 멀어서. 물량 뽑는 거에 내가 돈을 더 넣는 거예요. 비쌀 때 사니까 쌀 때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비쌀 때 때려 박아 놨잖아요. 이 영끌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영끌에서 탈출해서 탈출해냈으면 모르면 탈출해냈으면 이게 물린 거죠. 제가 얘기했죠. 주식 투자는 어떤 돈으로 해라? AFC로 하라고 했죠. AFC 뭐예요? 앱솔루트 프리캐시라고 했죠. 앱솔루트 프리캐시. 근데 영끌에서 들어간 돈이 AFC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허구한 날 사이클이 있는 거 알아도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상태로 안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안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버블은 뭐예요? 깨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시기의 문제지만 계속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슬슬슬슬슬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풍선이 부풀어오다 누가 오핀 하나 치면 터진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만드세요. 상태. 가로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개인 투자자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스테이 더 코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6개월, 이제 7개월밖에 꼴랑 안 왔지만, 보이는 게 저는 이거예요. 아, 내가 개인 투자자고 기관 투자자랑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없고, 난 단타로 할 수 없어. 나는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 그럼 장기 투자로 가야 돼? 장기 투자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S&P야. 난 지수 투자야. 간접 투자로 가는 거야. 오케이. 가는데 그럼 제일 난관이 뭐지? 폭락장이야. 폭락장을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 폭락장을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 놓고 얼마? 5년 또는 8년, 7년 버텨야 돼. 이게 제가 이제까지 6, 7권의 주식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하이닉스가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저거 잘 몰라요. 그거는 전 모르겠어요. 포모가 오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 막 와이프도 뭐라 그래요. 남들 저렇게 하는데 지금 미장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미장이에요. 미장이에요. 미장도 물론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저렇게 잘 나왔는데 떨어지는 거 보면 뭐가 있다, 뭐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있긴 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블은 이런 그 휘발유에 젖은 장작더미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언제 또 불이 붙을지 모른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으니까 바뀔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장에서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소비 주체라든지 이게 이미 경제적 시스템들이 꽉꽉 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시민 의식을 가요. 이게 너무나 어렵죠.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IMF 금. 이거는 세계 경제사 쪽으로도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이거 무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올 법한 그 정도 케이스예요.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집에 있는 금을 다 때려다가 그 국가의 부채를 갚아주는. 근데 그러니까 얘기했죠. 버블이 어떻게 되죠? 인식의 문제예요. 광기예요, 광기.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요, 광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저희가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이 돈 말고 좀 부동산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경기를 진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 우리 하나라도 더 싸주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조금 이상론이긴 해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 그거 보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 소리야? 옆집 김대리가 지금, 삼전 들어가서 지금, 몇백 벌었다는데, 그럼 나도 들어가야지.
내가 지금 있는 월급도 아껴서라도 난 더 들어가야지. 월급 아꼈다 뿐이야. 있는 대출 끌어가지고 더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사람들의 의식만으로 호소하기에는 애당초 좀 힘들죠. 지금 어떻게 돼요? 왜 주식시장 왜 이렇게 떴죠? 부동산이 꽉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투자 자금이 어떻게 죄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다 이쪽으로. 죄다 이쪽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기대 효과랑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부작용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 뭐 효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부작용 예상하는 게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게 만약 이 국내 주식시장에, 근데 그게 또 맞았던 게 이 AI 성장이랑 또 어떻게 또 맞아 들어갔어요. 예. 이게 아무리 휘발유에 젖은 나무를 거의 쌓은다고 해도 식량불이 없으면 안 타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식량불이 있었네요, 엔비디아가. 어, 진짜 이거는 계획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 두 기업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거고 AI 그 차세대 성장에 대해서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이렇게 시류를 잘 트렌드를 읽고서 시장 대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씨가 오는 게 확 실적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본인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조, 어떤 경제 성장의 모토를 이쪽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도 하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살리려고 하고, 그냥 국민연금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경제가 성장해, 국내 경제가 성장해야 국민연금의 그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자금도 그 대체율이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근데 솔직히 저는 막 부동산 막 하는데 어차피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 부동산 이거보다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혁신을 하고 고용을 늘리고 채용을 늘리는 게 더 나은 건 맞아요. 이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차피 이 투자금, 이 금융시장에 돌아가는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론 부동산에 들어가서 주거 안정성이라든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것도 부가가치긴 한데,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혁신을 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창출하고, 이게 더 우리 경제성장이라든지 그 고부가 가치를 채우기 이 방향이 더 맞은 게 나아요. 이게. 그 미국의 401k 연금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업 투자로 들어가요, 이게. 예, 걔네는 그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 자체와 이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정 정권에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업 친화적이고, 기업 계속 혁신을 하고,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늘려서 월급을 많이 받고, 생산성이 늘고, 그리고 생산성이 는 거에 따라서 소비도 늘고, 얘기했잖아요. 생산이 늘고, 소비가 늘어야 된다고. 생산의 주역이 누구예요? 기업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재원이 소비를 해주고 투자가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이 돼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근간이라고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어찌 보면 개인의 부를 쌓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 경제 전체적인 성장을 봤을 땐 조금 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이 3장은 이제 과거 버블에서 나와요. 이 책이 뭐죠? 금융 버블이라고 했어요. 그냥 버블 아니고 금융 버블이에요. 그래서 요때를 살짝 나눕니다. 튤립 버블 있고 미시시피 버블이라고 있어요. 예전엔 근본이 제도였잖아요. 근데 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황금 그 흑산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했었어요. 국채를 가져오면 금을 바꿔주겠다. 근데 이걸 또 해서 미시시피어라는 회사를 채웁니다. 예, 미국에. 그 회사 주식이 나왔어요. 이게 주식회사 그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주식이 얘랑 또
교환이 가능하게끔 해줬어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죠. 문제는 이 회사가 부실해지면서 의구심이 난 거예요. 이게 부실해진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도미노가 나거든요. 이게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이 회사의 실적이 삐리한 거예요. 뭔가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갖기 시작한 거죠. 과연 이 회사의 주식이 이만한 가치가 있냐? 의구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하락 공포가 시작되는 거죠. 남의 버블도 약간 요 미시시피 버블이랑 비슷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 일본 버블은 뭐냐? 이때부터는 뭐예요? 환율과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으로 된다는 거예요. 금리에 의한 게. 그래서 일본 버블, IT 버블은 금융 버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나누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블은 무슨 버블이죠? 금융 버블이라는 거예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나오는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서 버블이 계속 반복되는 금융 버블이라는 거예요. 금융 버블. 지금은 금융 버블의 시대라는 거죠. 경실에는 시작이는.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자꾸 조절을 터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자, 저도 경제하는데 정부가 나서면 꼭 부작용이 생겨요. 정부는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고, 내가 케인즈도 그렇고, 큰 정부 이론들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스트롱 아메리카도 좀 약간 그런 거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중앙은행을 이렇게. 근데 여기 책에서도 그러죠. 저도 약간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시장에 자기 자정작용이라고 있거든요. 그 가격을 통해 경, 그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 기능, 응? 그거를 더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예. 지금 금융시장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ETF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ETF, B라는 ETF, C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겹치는 거예요. 이게 고놈인 애들인데 상품만 많아지는 거죠. 여기도 애플 들어가 있고 어디도 약간 기기묘묘한 거예요. 이런 상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도 돈이 몰리고 저기도 돈이 몰리고 중복 상품. 그러니까 투기꾼과 기관 투자자는 집중 매수한다는 거죠. 네. 계속 요걸 뭐예요? 띄우고 팔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금융기관들도 조금 이렇게 말이 좋아 상품을 다양하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이 계속 재생산하는 파업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약간 띄우기도 가능해요. 조그만 ETF 같은 경우에는 기관 타주들이 막 몰았다가 띄운 다음에 개미들이 받쳐주고 본인들은 차익 실현 나아가고, 그렇게 ETF 하나 상품 그렇게 처리하고 또 다른 ETF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요소들이 금융 쪽에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실물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땡기는 그야말로 돈 게임이에요. 돈 게임. 돈지랄 게임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실질적인 요게요. ETF 안에 들어있는 회사는 뭐예요? 실물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A, B, C에서 ETF 하나 나고 A, B, D, E에서 또 다른 ETF 나오고 B, C, D에서 또 다른 ETF 나오고 여기 돈 몰려서 띄우고 돈 몰려서 띄우고 상품만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ETF 들어가실 때 그 바스켓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ETF랑 이 ETF 뭐가 다른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내가 가려는 투자 원칙과 딱 맞는 게 뭔지 좀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ETF라고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망고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위적인 조작은 항상 시장의 보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학에서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부작용이 커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화량을 공급하는 거죠. 음.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왜? 국채가 많이 늘었으니까. 근데 채권 가격과 금리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되는 거죠? 이거 아시죠? 예.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저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저렇게 공급하고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결국 국채에 사람들을 사게 하려면 그만큼 높은 또 금리를 줘야 돼. 그러면 그만큼 국가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좀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4장은. 5장은 그래서 금융보불이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폭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엔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락장은 대박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왜?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이 안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와요. 반드시. 반드시. 근데 그게 언젠가는 모르겠어. 반드시 옵니다. 안 온다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와요. 닷컴 때도 그 얘기 있었어요. 반드시 와요. 네. 자,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융 완화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원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목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국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중, 3중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불려주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죠. 왜냐면 이 경기를 띄워야 되니까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이 국채를 발행했어요. 적자 해소를 위해서. 국채가 뭐예요? 화폐처럼 쓰이는 거죠. 인플레이션 아까처럼 또 인플레이션이 됐단 말이에요. 악화가 돼서. 네. 금융 완화 정책으로 대량으로 공급된 자금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당구장 표지했죠. 실물 경제로 스며들지 못하고 자산과 금융시장으로 대흡수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 이 구조. 이 구조 상에서는요, 버블이 계속 낄 수밖에 없어요. 저 금리, 돈을 계속 찍어내는 저게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지금 뭐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해야 돈을 쓰죠. 근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용이 불안하고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저축하게 되고, 그걸 내가 어떻게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저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하라고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결국 어떻게 해요? 소비를 안 하고 오히려 더 아껴가지고 저런 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끼는 거죠, 버블. 고점 경계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짝 그런 기미가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버핏 지수라든지 여러 봤을 때 지금 닷컴 때를 거의 육박하는데 닷컴 버블 때를 거의 육박하고 있어, 지금. 버핏 지수 지금 220%야, 막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지금 공포 경제 지수 막. 특정한 계기 사건으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고점일 때 이익 확정에 유리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버블의 지속, 붕괴, 어떤 계기로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마켓 타이밍 전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살려고 하다가 감나무에 감과 함께 떨어진다는 거죠. 감나무에 감과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려다가. 매수 포지션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 매도 포지션이요. 매도입니다. 매도. 언제 팔까? 지금 또 올라? 어제 또 올랐어? 내일 팔까? 내일 팔까? 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돼요? 감나무랑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버블 붕괴 후에 진정 가치 있는 기업만 살아남아서 요거 중요합니다. 찌팡이들이 자 수영장에 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떠 있단 말이에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팬티 벗겨진 사람을 알 수 있죠. 누가 화려한 팬티를 입었는지가 보이고, 버블 붕괴는 빠르면 빠를수록 있다. 이 책에서 이 작가분은 그래요. 버블이, 그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코로나를 버틴 그 음식점이 진정한 맛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폭락장에 살아남은 애가 진정한 이제 가치가 있는 애라고 본다는 거예요. 얘가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애들, 살아남을 수 없는 애들을 버블이 정리를 해준다는. 그래서 버블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계속 계단식 하락되고 뭐 하고 어차피 버블 올 거 빨리 진행하자. 재편하고 빨리 올라가자 이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계단 하락 폭락된다는 거. 이게 계속 이게 왜냐면 시장에 그런 인식이 지금이 저가 매수야, 저가 매수 기수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조금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뭐 ETF 조금 떨어지면 야 지금이 저가 매수 그럼 또 올라가. 올라가. 이게 지지부진 되면 1년도 넘게 가요 이게. 계단식 하락이. 예. 계단식 하락이 1년 넘게 계속 가요. 예. 그럴 바에 빨리 오고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급격히 폭락으로 확산된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큰 이유라는 거예요. 대응이고 뭐고 자시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연쇄작용이에요. 연쇄작용. 예. 경제 후 기본적인 여기 실물 경제. 사람들은 기본 생활을 일상과 기본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음. 일단 실물 경제가 일단 남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기술과 산업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와 투자 생활이 재편된다는 거예요. 한번 버블이 왔다가 폭락이 되면 이렇게 원자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 원래 실물 경제, 사람들이 먹고 쓰는 것 살아남고 이때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 무슨 지금으로 보면 뭐 예전 같은 AI라든지 무슨 바이오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약이라든지 이런 애들과 함께 이 애들이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식물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카모토 이 펀드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실물 경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버블의 가능성이 고조될수록 포트폴리오를 요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왜? 버블이 와도 버블 폭락 이후에는 뭐예요? 결국 실물 경제에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먹고 쓰는 거 있죠? 그쪽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카모토 펀드가 쭉 오랫동안 수익률을 높게 가져갔었던 이유라는 거죠. 이게 약간 피터린치 방식이기도 하죠. 피터린치 방식. 예. 그래서 지금 장기간에 만연된 저금리, 제로금리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퍼주기식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똑같아요. 사람의 그것도 똑같아요. 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의 긴장도를 이완시켜요. 시장에 돈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그러고 야 우리도 IPO 해. 근데 이 기업이 IPO 할 때 제대로 안 본다는 거죠. 물론 요것만 채우면 되긴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 얘가 바이오래. 그래 그럼 우리도 들어가 봐. 이게 전체적인 경제의 긴장도를 이완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높고 뭐 하면 똑같은 거 봐도 야 진짜 우리 실패하지 않을 매물로 보자. 꼼꼼해진다는 거죠. 방만해져요. 돈이 많아지면. 기업 경영의 생산력, 경쟁력의 하락과 금융시장 전반의 이상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금리, 제로금리 저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저게. 이게 이완을 시킨다는 거죠. 전체적인 텐션이 떨어지는 거죠. 텐션. 마지막 장입니다. 8장, 9장 같이 할게요. 주가가 버블 몰락을 하게 됩니다. 주가 버블 몰락에 살아남은 개별주 중심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이분은 액티브 운용이 불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 얘기가 해요. 인덱스 펀드나 ETF 투자의 경우 이게 꾸러미가 있잖아요. 바스켓이. 한번 이렇게 폭락이 오면 이 애들 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나가리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살아남았지만 S&P 500에 밀려나는 애가 이게 교체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로테이션을 계속하면서 그러면 계속 바뀌어요. 이번 기회는 들어왔던 애가 또 나가고 또 나가 이게 안정화 스테이블 돼서 이게 성장해 할 때까지 이게 홍역을 치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다 보니까 안정화돼서 지속해서 저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운용이 이때는 더 좋다. 이게 사와카미 펀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일리는 있어요. 이 얘기는 일리는 있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저렇게 사와카미 펀드가 크게 성장을 했겠죠. ETF 회복이 좀 더딜 것 같긴 해요. 개별 그거보다는. 예, 맞긴 해요. 음. 그래서
버블이 오게 되면 실물 경제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십니다. 실물 경제. 국가 폭락은 금융시장, 사람들의 일상생활 종목의 실물 경제는 주가 폭락과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주가 폭락은 금융시장의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금융시장에 와서 폭락이 왔다고 해도 먹는 거, 쓰는 거, 학교 가는 거, 회사 가는 거, 옷 입는 거 줄일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 메커니즘은 작동한다는 거죠. 버블 시기에는 금융이 먼저 앞서가죠. 강아지가 앞서가는 것처럼. 예. 강아지가 기분이 좋을 땐 공원에 가면 얘가 막 앞서간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큰 강아지가 났든지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강아지가 뒤로 가죠. 그 주인이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원래 이 강아지와 주인 거는 뭐 기업 가치랑 가격의 얘기인데 제가 약간 비틀었습니다. 금융이 경제를 리드하지만 버블 몰락 후에는 실물 경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장기 투자는 예로 해라. 예로, 예로. 예. 일반 사람들에게 사라지면 곤란한 기업 대상, 이거.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드네. 이게 뭐예요? 피터 린치 방식이잖아요. 피터 린치 방식이에요. 얘들도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버블 몰락 후에. 그때 신속히 매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겠어요?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거는 폭락 이후에도 아마존이랑 월마트는 쓰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경기가 호전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르겠죠, 얘네. 그때 뭐예요? 조금씩 판다 이거예요. 예. 이때 확 사놨다가 제가 얘기했죠. 하락장에 대박이 있다. 이게 얘기예요, 이게. 이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실물 경제 위주로 요때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나요? 근데 이때 고점에서 현금 다 썼으면 이때 못 사죠. 그죠? 이때 못 산단 말이에요. 이때 들고 있는 돈 다 영끌해갖고 이 비싼 놈들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런 애들 살 수 있어요? 헐값에 나오네? 못 사죠. 고점에서 샀으니까 저점에서 살 가격이 살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꾹꾹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물량 올 때일수록 현금 비축하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왜 이때 박앤세일 할 때 사야 되니까. 그리고 요때 오를 때 그때 팔면 돼요. 네. 이거를 알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이 주기, 이 사이클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 왜요? 옆집에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불꽃 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옆집 김대리가 뭐 김대리 나오는데 뭐 몇백 하루 지나면 몇백씩 번다는데 어? 하루 만에 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탐욕이죠, 탐욕. 자, 장기 투자는 뭐예요? 이 과정을 담담하게 반복해 나가면서 수익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게 말했던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장기 투자라는 거죠. 장기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리스크도 없고 정말 쉽대. 장기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리스크도 없고 정말 쉽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버블 붕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오고 이 사이클이 빠를수록 돈 벌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하락장에는 대박이 따라 상통하는 말이죠. 버블 이후에 이때 돈이 벌리니까, 그러니까 이 버블 폭락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길게 가지 말고. 빨리 끝나고 또 하고, 그럼 돈 한 번 또 벌고, 이 사이클이 많아질수록 뭐예요? 돈 벌 기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블 붕괴가 신속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락장에 대박이 따라 일맥상통하죠. 네. 자, 주가 변동은 일상이며 1년에도 3, 4회 폭락을 한다는 사실, 폭락이라는 게 이게 막 3, 40%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정 정도 이제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응원 종목을 정하라. 아까 얘기했죠. 절대 사라지면 안 되는 기업, 이런 애들. 예. 피터린치 방식이긴 해요. 피터린치 방식. 예. 응원 종목을 정하고 폭락장을 기다려라. 폭락장이 오면 가차없이 응원 종목을 매수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 왔을 때 돈이 없거든. 고점에 이미 가 들어갔거든, 돈이. 저점은 어딜까? 더 하락하실까? 고민하지 말고 매수하라. 욕심을 버리라는 거.
물질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바로. 경기가 호전돼서 매수세가 몰리면 이익 확정 매도를 한다. 팔라는 거예요, 팔라.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더 큰 이익을 내지 않을까? 여기서도 그렇죠. 욕심을 버려라. 확정된 원금과 이익은 다음 폭락장 매수 자금으로 비축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다음 주식을 담기 위해 주식시장에 돌아오면 안 된다. 이게 떠난다는 게 아예 떠난다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요때 가차없이 사서 매수세가 뭐죠? 요때 판다는 거죠. 하이점이 갈 때 이때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차익 실현했잖아요. 요 돈을 가지고 요때 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업카미 펀드인 거예요. 이게 사업카미 펀드. 이래서 일본에서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처음엔 수익이 작아 보여도 하락장이 반복되려면 뭐죠?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 수익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저는 이 구장의 요기가 앞에서 1장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버블이 뭐고,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 글로벌 금융 상황이 어쩌고 쭉 알았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서점에 가시면 요 구장만 한번 좀 보세요. 요 구장. 제가 여기를 좀 짧게 하긴 했는데 요 구장 있죠. 가치주 투자. 가치주 투자인데 어찌 보면 장기 투자기도 하죠. 예. 요 장은 한번 좀 읽어보세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편해져요. 아, 장기 투자라는 게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모르시는 분은 없겠는데, 아, 이렇게 하면 응원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을 수립할 때도 뭔가 되게 확신을 얻게 될 거예요. 본인이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근데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는 거. 불장일 때 현금 들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 들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하락장을 대비하는 정신적인 데미지, 그, 를 완충하는 작용이면서 이때 매수 자금도 필요해요. 매수 자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요. 지금 들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예. 아, 오늘도 또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류에 영업하려는 건 아닌데 또 갑자기 또 이런 또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런 또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벌써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향후가 어느 정도 유지될지도 그렇고 지금 올해 변동성이 정말 이 리스크 요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중앙은행 연준 의장 것도 있고 중앙 선거도 있고 지금 미국의 그 물가 상황도 그렇고 지금 이 전쟁도 그렇고 트럼프가 정말 이슈 메이커 정말 약간 독불장군 같기도 하고 좀 약간 폭주모드 같기도 하고 와 근데 본인의 어떤 뭔가 확실한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탄핵을 하네 마네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왜냐면 그거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법적인 절차들이 있거든 의회 승인이라든지 만약 그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먼저 알려야 되는 뭐 의회 의원들 알려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법적인 절차를 너무 무시하거나 건너뛰거나 이런 게 많긴 해요 지금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건 한 나라의 이제 최고 대통령으로서 그런 거는 적법한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건 좀 걱정이긴 해요. 어떻게 될지. 예. 일단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실 때 지금 주식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지금 저희 코스피도 그렇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확고한 투자 원칙을 꼭 수립하시고 꼭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꼭 견지하시길 바라요. 무한해동 하지 마시고. 예. 물론 잘못된 투자 원칙을 수정해야 되는 게 맞죠. 이 투자 원칙 자체가 내가 잘못된 투자 원칙은 아닐까 좀
그거부터 검증을 하시고, 근데 이게 정말로 백테스트라든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검증되고 돈 버는 확실한 투자 원칙이라고 하시면 견지를 하세요. 견지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 개인투자자의 편이기 때문에 꼭 하시고, 저도 계속 지금 주식 투자 공부하는데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어떤 주제 그런 걸 좀 찾아보긴 할 건데, 저도 꼭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수익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솔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